네, 그룹 바이 문장을 사용을 해서 업무별로 그룹을 묶고요. 그래서 업무별 급여의 합계를 계산하는 SQL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피봇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있는 내용을 테이블의 모양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졌고 행이 많잖아요. 그죠? 행이 이렇게 긴 건데, 행이 길게 만들어진 건데, 이걸 이렇게 돌리게 되면 테이블을 가로로 길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가로로 길게 만들게 되면 행은 두 개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클럽, 그 다음에 세일즈맨, 매니저, 애널리스트, 그 다음에 프레지던트 이렇게 하나씩 더 있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똑같은 결과를 출력하겠다예요. 클럽, 세일즈맨, 위쪽은 이렇게 돼 있죠. 매니저, 애널리스트, 그리고 프레지던트, 그다음에 여기에는 숫자들. 그러니까 좌배에 있는 문자열들이 컬럼 이름이 되는 거예요.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컬럼 이름이에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그룹 바이에서는 실제 테이블에 있었던 자료들이 뭐가 된다? 컬럼의 이름이 된다요. 그리고 집계 함수로 집계를 한 통계 값들이 합계나 평균과 같은 집계를 한 함수의 그 결과 값들이 행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각의 컬럼의 각 셀의 값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피봇입니다. 이게. 자, 그럼 피봇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좌표하고 샐러리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먼저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본 구조가 select 모두 선택하겠다예요. 모두 선택하겠다. from 여기가 서브 쿼리가 들어가요. 우리가 선택할 거는 잡을 선택을 할 거죠. 잡을 선택을 할 거고 샐러리를 선택할 거죠. 무슨 테이블에서? EMP 테이블에서. 자, 이렇게 선택해 보면 요것만 볼게요. 부, 요 서브 쿼리만 보겠습니다. 서브 쿼리만 보면 이게 서브 쿼리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서브 쿼리의 내용. 얘 없앨까요? 얘 있으면 보기 싫으니까 얘는 웨어절로 뺄게요. 왜요? 오어도 그죠? 잡이 잡도 널이 아니어야 되고 and 셀도 널이 아니어야 된다. 사실은 요 셀만 있으면 되겠네요. 하지만 뭐 그냥 이렇게 넣어보죠. 그러니까 업무도 있고 그다음에 샐러리도 있는 직원들에 한해서만 이렇게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모두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모두 선택하겠다 그러면 네. 그러면 그냥 똑같은 문장이 돼요. 그죠? 서브 쿼리만 실행하는 거나 문장 전체를 실행하는 거나 똑같은 결과예요. 똑같은 결과인데 굳이 이렇게 쓰는 거는 이제 그 밑에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피봇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피봇은 피봇은요. 뭘 하는 거예요? 샐러리들을 찾는 거예요. 그쵸? 클럭의 샐러리, 클럭의 샐러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합계를 계산하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피보팅을 할 때 필요한 값은 썰러리예요. 썰러리. 나 필수만 쓸게요. 자,
어디에 있는 변수들을 컬럼으로 옮길 거예요? 잡에 있는 변수들을 컬럼으로 옮길 거죠. 맞아요? 아까 어떤 모양이 된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클럽, 세일즈맨, 애널리스트 이런 식으로 컬럼 이름이 될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잡이라고 변수 이름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in, 그 다음에 귀찮은 작업이 있어요. 여기 있는 거를, 여기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일일이 다 써야 돼요. 알파벳 순서로 할까요? 애널리스트. 그죠? 애널리스트. 이게 첫 번째 값이죠. 자, 여기 들어가 있는 것들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대소문자 구분하셔서 전부 다 따옴표로 묶어주셔야 돼요. 애널리스트 다음이 클럭일까요? 그죠? 클럭일 것 같죠? 클럭 다음은 매니저일까요? 매니저? 네, 이게 좀, SQL은 이게 좀 귀찮아요. 그 다음에 매니저, 세일즈맨일까요? 세일즈맨.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값들을 알아야 돼요. 이 안에 있는 값들. 세일즈맨,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뭘까요? 프레지던트? 네. 프레지던트.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또 한 줄씩 내릴게요. 내리는 이유는 이따가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별명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까지 해서 여기까지를 해주시면 피보팅이 끝나는 거예요. 볼까요? 결과 나오지 않았네. 그죠? 애널리스트 합계, 클럭 합계, 매니저 합계, 세일즈맨 합계, 프레지던트 합계. 숫자가 같은가요? 위쪽에 얘 보면. 애널리스트 6천인가 먼저 보죠. 애널리스트 6천. 맞죠? 애널리스트 6천 맞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다시 한번 실행하면 클럭 4150. 클럭 4150. 그 다음에 위쪽 보면 클럭 4150. 맞죠? 다른 것들도 맞겠죠? 응. 여기에 오더바이를 준 거랑 똑같은 오더바이. 자, 그럼 여기서 그 알파벳 순서로 정렬이 되죠. 매니저가 8275. 그럼 아래쪽도 보시면 매니저 8275. 이렇게 그룹바이에서 했었던 내용들을 가로 방향으로 보여주는 게 이게 피보팅입니다. 그리고 그 잡에 있었던 값이죠. 잡이라고 하는 변수에 있었던 값이 여기 변수 이름이 돼버렸죠. 그죠? 변수 이름이 되면서 뭐까지 변수 이름이 됐어요? 작은 따옴표까지도 변수 이름이 돼버렸죠. 그럼 우리가 얘를 어떤 다른 쿼리의 일부, 서브 쿼리로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얘를 사용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애널리스트.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소문자로 쓰셔도 오라클은 얘를 대문자로 바꿔버려요. 근데 데이터베이스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 그랬죠. 그러면은 뭐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공통으로 이렇게 하려면 여기를 이런 식으로 대문자로 써주시면 돼요. 별명 주듯이. 별명은 뭐로 묶는다 그랬어요? 공백이 없으면 따옴표 안 주셔도 돼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죠. 그럼 여기다 as, 클럭, 그 다음에 as, manager, 그 다음에 as, salesman, 그리고 마지막으로 as
want.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엘리어스를 주고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네. 컬럼 이름처럼 됐죠. 네, 다운표 안 들어간다. 네, 다운표 안 들어가고 이렇게 보이겠네. 이렇게 별명을 만들어주는 이유는 컬럼에 있는 값을 그대로 컬럼 이름으로 쓰게 되면 그 나중에 서브 쿼리에서 이 어떤 컬럼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을 만들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값을 이 문자열 값을 원하는 엘리어스로 바꿔서 해주게 되면 이렇게 엘리어스 그 별명들이 엘리어스들이 컬럼 이름이 되고요. 컬럼 이름이 되고 그 컬럼 이름을 가지고서 나중에 서브 쿼리에서 이용을 하실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저는 여기 SQL의 피봇이 저는 좀 불편해요. 네. 그래서 그 그룹바이는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그룹바이는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데 뭐 똑같은 내용을 가로 세로로 보여주는 것밖에는 없어요. 예. 근데 그 가로로 보여주느냐 세로로 보여주느냐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보고서 같은 것들을 작성할 때 실제 업무에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가로로 출력되기를 원하는 그런 보고서들도 있고 세로로 출력되는 보고서 그런 거를 원하는 보고서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출력하느냐에 따라서 또 시각적으로 그 보여주려고 하는 내용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시각화할 때, 그래프를 그릴 때 그 세로로 되어져 있는 것들이 그래프를 그리기가 쉬운 경우도 있고 또 가로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그 그래프를 그리기가 쉬운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 세로, 행과 열을 바꿔주는 피보팅과 언피보팅은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맞아요. 네, 중요한 기능은 맞지만, 저는 SQL에서 피보팅은 너무 좀 귀찮아요. 나중에 저희가 파이썬을 공부할 겁니다. 파이썬에는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거 이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으세요. 굉장히 쉽게. 그래서 그때 요 내용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피보팅 이해되세요? 좀 어렵죠? 어렵죠. 프롬에서 얘도 있어야 되고, 전부 가져오겠다 해야 되고, 피보팅 해야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 문제, 제가 드렸던 문제에 얘네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얘를, 얘를 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어떻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냐면, 자, 16번이죠. 13번 문제 결과를 대륙 이름이 컬럼이 되도록 연도별 대륙별 인구수잖아요. 연도별 대륙별 인구수. 그쵸? 자, 그러면 쭉 가서 피봇을 사용한 연도별 대륙별 인구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팅을 하실 때에는 서브 쿼리에 사용하시는 부분을 집계 함수를 쓰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피봇 안에서 얘에 대한 그 집계 함수를 쓰시면 돼요. 피봇에서. 그다음에 프롬절에 함수가 서브 쿼리가 있으니까 조금 번거롭죠? 그래서 이 서브 쿼리에 있는 내용을 그 with 구문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from에서 사용할 서브 쿼리예요.
자, 우리가 사용할 테이블은요. 우리가 사용할 테이블은 from, get, mine, 너예요. get, mine, 너. 그죠?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뭘 찾으시면 될까요? 연도와 대륙과 그리고 뭘 찾으시면 될까요? populate, 팝 아닌가요? 팝. 그죠? 네. 이것만 먼저 볼게요. 이것만 select, continent, 또 오타. 아직 집계하기 전입니다. 그죠? 네. 자, 우리는 연도별, 대륙별 인구수기 때문에 연도라고 하는 컬럼이 있으면 되고요. 대륙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으면 되고, 팝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으면 돼요. 1952년도 아시아, 그리고 인구. 1957년도 아시아, 인구.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자, 이제 우리는 얘를 어떤 식으로 바꿀 거냐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얘를 이렇게 올릴 건데, 연도를 그냥 그대로 놔둘 거냐. 뭐 예를 들어서 1952년, 그 다음에는 1957년, 그 다음에 62년이 되겠죠? 67년, 이런 식으로. 자, 연도들을 이렇게 행에 있었던 연도들을 그대로 행에다가 놔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죠? 자, 연도들을 그냥 행으로 놔둔다라고 한다면 컬럼으로 올라가야 될 내용들은 대륙의 이름들이에요. 맞아요? 아시아라고 하는 대륙 이름, 아, 뭐 아메리카라고 하는 대륙 이름, 아프리카라고 하는 대륙 이름. 얘네들이 컬럼의 이름으로 가겠죠. 맞아요? 자, 근데 아시아 안에 여러 개의 값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여러 개의 값들을 여기에다가 어떻게 쓸 거예요? 칸은 한 칸밖에 없잖아요. 그죠? 1952년도 아시아라고 하는 칸은 요 한 칸밖에 없죠. 근데 값들은 여러 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 개의 값들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집계 함수가 필요한 거예요. 집계 함수가. 뭐 썸을 쓸 거냐, 평균을 쓸 거냐 등등등 그런 거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고 싶은 테이블의 모양은 이런 테이블 모양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거기에 필요한 이런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모든 자료는 요 안에 다 있어요. 그게 이거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실 일은 뭐냐면 이렇게 서브 쿼리를 만들었으면 select 전부 선택 from T 여기서 전부 선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구조도 그거죠. 네. 이 부분은 with as 구문으로 바꾼 것 뿐이에요. 그죠? 전체 선택하겠다 from T에서. 그죠? 모든 컬럼 선택하겠다 from T에서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뭐만 있으면 되냐면 피봇만 있으면 돼요. 자, 아까 우리는 뭘 계산하겠다 그랬어요? 썸을 계산하겠다고 했죠? 무슨 컬럼의 썸을 계산하겠다고 했어요? 파. 그죠? 파. 자, 그 다음에 for in을 쓰죠. for in. for 다음에는 변수 이름. 자, 변수 이름은 뭐예요? 변수 이름은 뭘까요? 컬럼 이름이 뭐예요? 컨티넌트죠. 컨티넌트라고 하는 변수가 뭘 가지고 있어요?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이런 것들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in. in 안에는 이제 뭘 써주면 돼요? in 안에는 컨티넌트라고 하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들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어. 컨티넌트가 가지고 있는 값들, 어,
셀렉트 디스팅크트로 다 찾아봤었잖아요. 그죠? 아마도 제 기억이 맞다. 알파벳 순서로 해보면 아프리카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보다 아메리카가 좀 아메리카. 아메리카인가요? 아메리카스인가요? 아메리카스. 그죠? 그 다음에 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유럽, 맞죠? 아, 힘들어라.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 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볼까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연도가 이렇게 쭉 나왔죠? 네. 근데 연도가 정렬이 잘 돼 있나요? 52, 57, 62, 67, 72, 77, 82, 87. 돼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네요. 그죠? 근데 뭐 혹시나 뭐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order by year 뭐 이렇게 하시면 뭐 더 확실하게 정렬이 되어져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필수로만 작성을 한 거. 여기까지가 필수로만 작성을 한 거고요.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 있는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아시겠죠? 1952년 아프리카 대륙의 인구 합계, 아메리카 대륙의 인구 합계, 아시아 대륙의 인구 합계, 유럽 대륙의 인구 합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2007년도에 아프리카 대륙의 인구 합계, 아메리카 대륙의 인구 합계, 아시아 대륙의 인구 합계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값의 이름들이 작은 따옴표를 포함해서 전부 떻게 들어가고 있어요? 대소문자까지도, 그죠? 대소문자 전부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따옴표까지 컬럼 이름이 되고 있죠. 이러면 나중에 서브쿼리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전부 다 별명을 주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for in 하고서 이렇게 할까요? 너무 땡겼나? 네.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냥 들여쓰기는 그냥 보기 좋으라고 시각적으로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하고 피벗은 여기서 끝나는 거고 이는 여기서 끝나는 거고. 네. 첫 번째 아프리카는 별명을 그냥 따옴표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네. 아프리카. 요거 하나만 볼까요? 어떻게 바뀌는지? 여기 아프리카 이렇게 들어가죠. 소문자로 들어가죠. 따옴표를 썼기 때문에 소문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따옴표 안 쓰거든요. 대문자로 바꿔버려요. 그죠? 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서 아프리카 이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as 아메리카스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s 한 칸 띄워야 되겠죠. 한 칸 띄고 아시아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as 여기는 유럽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as 오세아니아 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렇게 컬럼 이름들까지도 정렬이 됐습니다. 썸이기 때문에 소수점이 나오는 게 없어서 썸이어서 소수점이 나오는 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네, 간단하게 할 수 있었어요. 간단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 저기 뭐 라운드 이런 거는 필요 없었어요. 라운드는 필요 없었어요. 네, 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몇몇 분들이 질문을 주셨던 라운드 쓰니까 안 돼요라고 했었던 부분. 네. 피봇을 사용해서 어, 피봇을 사용한 연도별, 대륙별, 기대 수명, 평균 계산할 수 있는 게 기대 수명하고 1인당 GDP죠. 그죠? 뭐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둘 중에 하나만, 저는 1인당 GDP만 할게요. 기대 수명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예. 1인당 GDP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GDP의 평균이죠. 의 평균, 정확하게는. 자, 그러면 여기서도요, with, as, 먼저 필요한 것들을 연도별과 대륙별과 1인당 GDP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 이 자료를 우리가 셀렉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먼저 원본 테이블에서 먼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연도를 가지고 오겠다. 컨티넌트를 가지고 오겠다. 그 다음에 GDP per cap을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from 무슨 테이블이냐면 get minder 테이블에서 서브 쿼리만 먼저 해볼게요. 서브 쿼리만 이렇게 먼저 하면 1952년도 아시아가 있겠죠. 예, 지금 국가가 없기 때문에 이 옆에 나오는 숫자들은 1952년도 아시아의 어떤 국가의 1인당 GDP일 거예요. 그쵸? 어. 근데 이런 게 또 있지 않을까요? 요거 하나만 있지는 않겠죠. 밑에 57년도 아시아 어떤 국가의 그 1인당 GDP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또 1952년도 아시아의 1인당 GDP가 또 중간 어딘가에 나올 거예요. 그죠? 어.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는 일단은 여기에서 select all from T. 그 다음에 pivot이 들어가면 돼요. 이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형식이고요. 이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형식이고. 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은 건데, 연도. 연도는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에다가. 그죠? 여기에 1952년도, 그 다음에 1957년도, 이렇게 하면서 연도들은 각각 행에다가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컨티넌트라고 하는 변수가 있죠. 컨티넌트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값들을 어떻게 행으로 컬럼의 이름으로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알파벳 순서로 하면 아프리카가 먼저였었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아시아가 나오고, 유럽이 나오고, 이런 순서로 이렇게 나오겠죠? 뭐 오세아니아 있고. 그럼 여기 칸이 하나가 생긴단 말이에요. 1952년도 아프리카라고 하는 이 칸이 생기는데 이 칸에다가 뭘 넣을 거냐? 여기 있는 숫자들 있잖아요. GDP. 이 GDP들의 뭘 계산해서 넣겠다? GDP들의 평균을 계산해서 넣겠다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그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래서 피봇에서 할 일은 피벗에서 할 일은요, 뭘 계산하는 거냐면, 에버리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누구의 에버리지? 이제 T 안에는 뭐가 있어요? GDP per cap이 있잖아요. 그죠? GDP per cap의 에버리지를 계산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아까 컬럼 이름으로 쓸 거. 그게 for. for. for는 밑으로 좀 내릴까요? 예. for. 컬럼 이름으로 들어갈 게 무슨 변수에 있냐면 컨티넌트라고 하는 변수 안에 있죠. 그죠? 근데 여기에 있는 값들 귀찮지만 이것도 하나하나
나열을 해주셔야 되겠죠. 근데 나열하는 내용은 얘랑 똑같겠죠. 얘랑 똑같을 테니까 요거는 좀 복사를 좀 할게요. 요 안에다가 오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인이 여기서 끝났고요. 그 다음에 피벗은 여기서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더 바이까지 넣을까요? 오더 바이 이어 순서로. 네, 이렇게 나옵니다. 숫자들이 굉장히 보기가 싫어요. 왜냐면 소수점이 엄청 길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보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진 거다라고 하는 거는 아시겠죠? 네, 어떻게 만들어진 거다라고 하는 건 아시겠죠?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아프리카, 여기 아메리카, 여기 아시아, 여기 유럽.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여기 오세아니아 이렇게 나오고요. 이 값, 1952년도 아프리카가 1252라고 나오죠. 정말 제대로 계산된 건지를 만약에 보시려면 요거 하나만 볼까요? 1952년, 그 다음에 아프리카, 숫자가 1252. 소수점은 무시할게요. 그 다음에 1952년 아메리카 있죠? 4079. 4079. 요거 두 개 정도만 비교를 해볼게요. 요거 두 개 정도만. 위쪽에서 우리가 요거랑 같은 내용을 보여줬는 게 있잖아요. 연도별, 대륙별, 1인당 GDP. 쭉 올라가 보면 어딘가에 있겠죠. 네. 이거 아닌가요? 연도, 대륙, 그리고 1인당 GDP의 평균. 이거죠. 이건 1등만 찾은 거고, 이건 1등만 찾은 거고, 그룹 바이로 찾은 내용이 이거죠. 이게 그룹 바이로 찾은 내용. 자, 그래서 그룹 바이로 찾은 내용을 실행해 보시면 1952년도 아프리카 얼마? 1252 맞죠? 그 다음에 1952년 아메리카가 있을 거예요. 1952년 아메리카 4079. 4079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로로 길게 나온 녀석을 이렇게 세로로 길게 나온 녀석을 우리는 어떻게 바꾼 거냐면 가로로 가로로 보이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려면 이렇게 밑으로 쭉 밑으로 스크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행이 60개나 나와요. 그죠? 행이 60개가 나오고 컬럼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피보팅을 하게 되면 한 페이지에 다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행이 12개밖에 안 되고 컬럼도 6개밖에 안 되고 그죠? 물론 요 소수점만 자르면 한 페이지 안에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피보팅을 하는 이유인 겁니다. 이유 중에 하나죠. 이유 중에 하나. 되셨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에다가 이거 라운드 쓰면 되겠지라고 해서 이렇게 해보시면 이게 안 먹어요. 네. 그러니까 피보팅에서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집계함수가 나와야 돼요. 라운드는 근데 집계함수가 아니에요. 라운드는. 그러니까 이 아규먼트 안에 있는 게 어떤 그 집계함수가 사용이 된 거고 라운드는 집계함수가 아니에요. 무조건 피봇은 집계함수만 써야 돼요. 그래가지고 라운드를 여기서 호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네? 셀렉트에서? 셀렉트에서 여기 이어, 아프리카, 아메리카 이렇게 나오니까 네, 이렇게 하셨대요. 이어. 그러니까 여기 컬럼 이름이 이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렇게 나오죠. 두 개만 볼까요? 이어랑 아프리카 나왔네요. 그죠? 네. 얘네들이 컬럼 이름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맞아요? 그래서 select, select, 이어, 아프리카, 요 순서대로. 이제 여기 별칭 준 순서대로 주시면 돼요. 별칭을 준 순서대로 아메리카즈, 그다음에 아시아, 아시아죠. 아시아, 그다음에 유럽, 그리고 오세아니아. 네. 아까랑 똑같죠? 별표 쓴 거랑 똑같죠? 별표 쓴 거랑. 그죠? 네. 그러면은 select에서는 라운드 함수를 쓸 수가 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라운드를 하시면 돼요. 라운드 아프리카를 소수점 두 자리 여기가 바뀌었죠. 그다음 아메리카도 라운드 아메리카스 소수점 두 자리. 그럼 마찬가지로 아시아도 라운드 아시아 두 자리. 그다음에 여기도 라운드 유럽 두 자리. 여기도 라운드. 그러니까 결과에서 반올림을 하셔야 된다는 결과에. 결과에. 이렇게 하시면 1952년도 아프리카의 1인당 GDP 평균, 1952년도 아메리카 대륙의 1인당 GDP 평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별명을 다시 주면 되겠죠. 요 부분은 다시 별명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좀 불편해요. 솔직히 SQL에서의 피벗은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파이썬하고 비교해 보시면요. 파이썬 굉장히 쉽게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연도별, 대륙별 기대 수명의 평균도 비슷하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뭐만 바꾸시면 될까요? 여기서 GDP per cap 대신에 Life, EXP로 바꾸시면 돼요. 그죠? 요것만 바꿔주시면 나머지는 다 똑같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똑같은 결과를 줄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죠.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네, 그 미드 S에서 네. 그 라운드랑 평균을 입히고 키보드에서 평균으로 해도 답이 똑같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어, 여기 혹시 그룹 바이 쓰지 않았나요? 네. 네. 지금 하신 분은, 네. 시- 사실 제가 했었던 방법이기는 해요. 제가 생각했었던 방법이기도 한데, 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with, as. 아예, 이거를 먼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룹 바이는 쉬우니까. select. 우리가 그룹을 할 게 뭐냐면 이어였었죠. 그 다음에 컨티넌트였었죠. 컨티넌트였었고 그 다음이 평균값이에요. 그죠? 그 평균값을 여기서 라운드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라운드, 에버리지. 1인당 GDP죠. GDP per cap. 소수점 두 자리. 얘는 별명을 줄까요? 별명을 그냥 컬럼 이름 똑같이 줄게요. GDP per cap. 아니면 평균이란 의미로 AVG를 더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붙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선택을 하는 게 이어, 컨티넌트, 그 다음에 1인당 GDP 평균의 반올림한가. 그거를 average GDP per cap이라고 썼어요. 자, 얘네들을 from 어디에서? gapminder에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컬럼과 통계 함수를 같이 쓰려면 뭘 할 수밖에 없냐면 그룹
by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어, 컨티, 런트. 그죠? 네. 아예 이런 녀석을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서브커리, 그죠? 네. 그러니까 아예 그 1952년도 아시아, 1957년도 아시아, 62년도 아시아 이렇게 해서 행의 개수가 훨씬 줄어들었어요. 60개로 줄어듭니다. 그죠? 60개로 들었고요. 음. 그 다음에 아시아가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52년도 아시아에는 요거 하나밖에 없죠. 57년도 아시아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죠? 네. 자, 이 테이블에서 select all 그리고 from t. 자, 이제 피봇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본 구조죠. 이게 기본 구조인데, 자, 연도는 그대로 놔둘 거고요. 연도는 그대로 놔둘 거고, 여기에 뭘 쓴다 그랬죠? 집계함수 쓴다 그랬죠. 집계함수 쓸 건데 얘가 그대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 값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집계함수를, 여기서 집계함수를 average라고 쓰든, sum이라고 쓰든, 어떤 집계함수를 쓰든 상관없어요. 물론 표준 편차나 이런 건 안 되겠죠. 예. 썸을 쓰든 1950년도 아시아는 값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합계를 하든 평균을 하든 최소값을 찾든 최대값을 찾든 값은 동일한 값이 나와요. 질문하신 분은 여기를 에버리지를 쓰신 것 같아요. 에버리지를 쓰신 것 같은데 1952년도 아시아에는 값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합계, sum, 평균, average, 최소값, 최대값 전부 다 같은 결과를 줘요. 자, 그럼 여기에서 사용할 변수 이름은 뭘까요? t에서 변수 이름을 찾아야 돼요. t에서 준 변수 이름은 뭐예요? 얘가 변수 이름이에요. 네, 얘를 주는 거예요. 음. 그리고 for 컬럼으로 올라갈 녀석들은 누구? 아시아, 아메리카 이런 거 올라갈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뭐에 있어요? 컨티 넌 트에 있어요. 그리고 in이죠. 맞습니까? 그죠? in에 들어갈 내용은 아까 이거랑 다를 거 없죠. 요거는 그대로. 요거는 그대로. 결과 볼까요? 똑같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룹 바이로 딱 아예 그 정제된 거를 만들어 놓고요. 그러니까 위쪽은 여기서는 그 위드 구문에서 GDP 값들을 그냥 쭉 하고 나열했어요. 그러니까 연도 대륙 GDP가 쭉 나와요. 집계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집계가 안 돼 있는 거를 피봇에서 집계를 하면서 그 셀에다가 컬럼에다가 행과 열 일치하는 그 위치에다가 집계함수의 내용을 써준 거고요. 여기서는. 그러다 보니 여기에는 집계 함수 이외에 다른 건 쓸 수가 없어서 라운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셀렉트에서 그냥 라운드를 하나씩 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예 그 반올림이 되어져 있는 거를 그리고 그룹까지 묶여져 있는 거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할 일은 돌려버리기만 하면 돼요. 세로로 되어 있는 거를 가로로 돌려버리기만 하면 돼요. 집계 함수의 종류는 썸이든 에버리지든 미니멈이든 맥시멈이든 상관없어요. 똑같은 결과를 줘요. 네. 이런 방법도 가능하겠죠. 네. 이런 방법. 뭐, 둘 다 괜찮습니다. 둘 다 좋아요. 네. 여기서는 라운드를 쓸 수가 있어서. 여기서는 라운드를 쓸 수가 있어서.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를 주는 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